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4월 12일 오늘의 마감 증시도 이렇게 단락별로 끊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경우 오늘 0.9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0.87% 하락 마감을 했고, 수급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이 4,600억가량, 기관이 1,200억가량 매도를 하였고, 코스닥이 이제 외국인이 165억, 기관이 878억 매도하였네요. 어제와 조금 매도 거래에 대한 량이 좀 바뀐 분위기인데, 뭐 언제나 마찬가지로 개인만 이렇게 담으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에 대한 사실 매력이나 투자 심리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스닥을 포함한 뉴욕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당연스럽게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이제 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 이후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대차례 주피를 축소하는 내용과 긴축의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국채 금리가 오늘 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뉴욕 증시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국내 증시도 조정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러시아 사태까지 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봤을 때 모두 이 원자재 가격들을 조금 올리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조금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외국인 매도가 지속된다. 그리고 동시에 환율까지 이렇게 조금 꽤나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악순환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이따가 영상 마지막 즈음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일단은 기술적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볼게요. 코스닥의 경우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대해서 늘 좀 최근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그 자리 근처까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구간대, 오늘의 구간부터 한 이 구간대에서 오늘은 조금 말아 올려가지고 마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거래가 많이 붙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지력을 테스트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구간들을 거니고 있다. 만약에 이게 밀린다고 한다면은 박스 하단까지도 우리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증시의 방향성이 잡힐 수 있는 굉장히 좀 불안하지만서도 중요한 그런 길목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해당 구간에 대해서, 해당 상단 구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구간을 결국 돌파해주지 못하고 다시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 증시 박스의 하단이라고 하면 이 구간 정도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600포인트 정도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610포인트 정도 그 구간까지는 일단은 조금, 내일 증시가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열고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양대 증시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떨어지면은 코스닥의 경우도 이 지지를 깨고 하락할 수 있는 확률도 우리가 꽤나 높다고 여겨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들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가 많이 오르는데,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좀 꽤나 강세를 지금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관련주로 뭐가 있죠? GSE 이런 경우는 24%가량 상승을 했고요.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이 15%가량 오늘 급등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 금지 조치를 논의하겠다, 이런 언급이 되면서 아직까지 무언가 실질적인 제재를 합의는 하지 못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게임주 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위메이드란 종목, 그리고 형제라고 불리는 위메이드 맥스란 종목, 두 종목이 굉장한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4월부터 해가지고 1분기 실적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실적 기준에 대해인데 위메이드의 실적이 생각보다 좀 부진할 것 같다. 미르4 글로벌 매출이 3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면서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뭐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도 오늘 굉장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건데 게임주가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좀 우려감을 가지고 약세를 보인 내용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쌍용 인수도 주식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쌍방울 측의 입장은 이제 증권사에서 자금을 조금 조달해와서 인수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KB증권이 인수자금 조달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전달되면서 오늘 뭐 관련주인 쌍방울, 광림, 나노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꽤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노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전자리까지 다 떨어졌었기 때문에 하락이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죠.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또 KGETS나 뭐 KG케미칼, KG 관련주들은 꽤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다.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글로벌 물가 지표가 좀 연이어서 발표가 돼요. 이어서 물가 지수라던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좀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변동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뭐 무작정 떨어졌다고, 종목들이 낙폭 과대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무작정 박앤세일 구간이다, 담아야 된다, 이렇게만은 여길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인 줄 알았겠지만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가 있는 내용인 거고,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장의 악재들이 지금 겹겹이 겹쳐 있는데, 이 악재들이 완전 해소가 된 상황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지 더 죽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그래가지고 이런 우리 일전에도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원자재 값이 오르면 해당 주식이 오르고, 그런 식으로 이 테마의 좀 순환이,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테마의 순환이 돌았잖아요. 결국은 이 테마가 순환되는 그런 장세가 다시금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원래 이제 실적 시즌에서 좀 분위기가 좋았다면은 기술주든 뭐든 하나의 주도주를 가지고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 갖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분위기가 지금은 우세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나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팍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관련돼 가지고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인베스팅닷컴에서 원자재를 계속해서 값을 확인해보는 방법이 일단 있어요.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하시고, 항상 원자재 값이 오르고 그 테마가 순환이 돈다고 하면은 철강, 뭐 금속에 대한 비금속을 다 합쳐가지고 대표적인 원자재죠, 철강. 그래서 이 철강 관련주가 과연 테마 순환이 도면 좀 먼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당분간 철강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떨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